자, 이번 차시는 슬세 118페이지 우리 상속세 관련한 인적 공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적 공제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공제가 있고 그 밖에 인적 공제가 있고 막 그렇죠? 뭐 일괄 공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큰 게 얹어지는 겁니다. 아, 여러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공제들은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상속 공제가 있는데 그 상속 공제 안에 인적과 물적으로 구분됩니다. 물적 공제 안에는 뭐 금융재산 그죠? 영농 상속 공제, 가압 상속 공제 등 다양하게 있는데 가압 상속 공제는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영농 상속 공제랑 그 주제는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빼고 나머지만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 물적 공제죠. 인적 공제 안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인적 공제 내용은 일단 인적 사정을 반영해 주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양 가족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눈에 밟힐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적 사정을 한번 고려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게 인적 공제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초 공제가 있고 그 밖에 인적 공제가 나오네요. 자, 기초 공제는 비거주자도 해줍니다. 여기서 비거주자가 되는 건 기초 공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2억 해줍니다. 2억. 기초 공제로 2억을 해줍니다. 비거주자도 기초 공제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네요. 자, 기초 공제 됐고요. 이제 그 밖에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적 공제는 일단 출발은 잠의 연장에서 그 내용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기본은 해놓으세요.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손자녀는 안 됩니다. 자녀, 태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5천만 원 해줍니다. 미성년자는 만 이제 19세까지 연수해서 1,000만 원씩 해주는 거고요. 연수에 곱하기 1,000만 원.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해주는 거고요. 5천만 원 해줍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이라고 하는 거 해서 1,000만 원씩 또 연수해서 곱해갖고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미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장애인 공제는 다른 것들과 중복이 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자미 이 두 가지도 중복 공제가 가능하죠.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자녀가 미성년자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꼭 상속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이제 동거가족이면 되는 건데 동거가족, 이때 동거가족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상속인만 되는지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세법하기는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일단 동거가족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상속계 실현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이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안 될 수 있잖아. 이게 순위가 뒤로 밀려서 그죠? 그렇더라도 이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가족 이렇게 아시면 되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공제는 연수할 때 1년 미만 1년을 본다고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와 그 밖에 인적 공제인데 상호 중복이 불가능하다. 배우자 상속 공제 엄청 센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밖에 인적 공제 이제 이런 것들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미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모두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틀은 잡았고요. 자미 연장. 자, 여기 이제 정리가 좀 더 된 것이 이제 판례가 나오고 하는 건데 판례는 사실은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일괄 공제로 넘어가시면 일괄 공제. 보시면 상속인 또는 수혜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자, 기초 공제 2억에다가 그 밖에 인적 공제가 자미 연장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해서 받든가 아니면 일괄 공제 5억을 받든가라고 하는 거네요. 기초 공제와 그 밖에 인적 공제를 받든가 아니면 일괄 공제를 받든가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일괄 공제라고 하는 거. 일괄 공제. 자, 일괄 공제는 일단 과표 신고나 기한후 신고 등이 없대요. 그래서 결정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정부부가 세무긴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버렸어? 그럼 일괄 공제만 적용합니다. 이런 그 밖에 인적 공제 이런 것들 혜택을 안 줍니다. 일괄 공제만 적용하는 거야. 일괄 공제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혼자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일괄 공제란 걸 선택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인적 공제를 받는 건데 당연히 배우자 단독이니까 자녀 없고요. 미성년자도 자녀 미성년자 되는 거니까 안 될 거고요. 장애인만 중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로자 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장애인 공제만 배우자 상속 공제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애인만 그러니까 극히 미미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일괄 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일괄 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신고 기한 내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다면 이때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단독 상속일 때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 틀을 잡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인적공제 안에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또 일괄공제에 대한 어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이 연장에 대한 내용 위주로 조금 더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가져가신 거 하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리. 배우자에게 상속이 일어난다고 하면 배우자는 동일 세대입니다. 원래 이제 세대간 이전에 대해서 세금 매기겠다는 게 상속세인데 동일 세대간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래 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꽤나 큰 혜택을 주는 건데 일단 출발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근데 여기에 이제 한도가 있네요. 한도가 있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고요. 거기다가 배우자 사전 증여 가산한 거에 대한 과표를 빼게 돼 있습니다. 일단 구조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30억이라는 금액이 좀 가로막고 있죠, 그죠? 30억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0억 범위 내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하 5억은 해줍니다. 맥스죠, 맥스. 최하 5억은 된다. 최제한이 5억이다.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은 공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간 금액 가지고 와서 공제가 되는데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도가 맥시멈 30억 범위 내에서 한도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갈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부 단위는 본질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 세대로 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또 같이 형성한 거잖아. 부부간의 공동 재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있고 등등해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꽤나 많이 해주는데 배우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대상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아까 봤지만 그 한도 개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요 놈을 구하는 거를 밑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상속 재산가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그래서 5할 가산한 법정 상속 지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면 배우자 1.5, 아들 딸은 1대1. 그죠? 그래서 1.5 1 되니까 3.5분의 1.5를 되는 건가요? 3.5분의 1.5.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사전 증여 중에 배우자에게 한 거에 대한 과표를 빼게 돼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네요. 어쨌든 이런 구조다. 요 식을 잘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얻는 것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요게 나오면 뭐 요게 포인트가 되긴 되겠지만 일단 뭐 분할 신고라든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출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 하게 되면 쓸 양들이 꽤 되는데 요거는 잘 판단하셔 갖고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요 틀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한도식 할 때 상속 재산가액이라는 요놈, 요거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재산가액 요놈이에요. 요놈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기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가신 날 현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상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눠 갖자라고 할 때 출발되는 그 재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 재산가액 갖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거 10년 내. 요거 합산과세가 된 요놈 있죠? 요놈은 더하고요. 그럼 서로 간에 모여서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할 때 형은 어머니는 동생은 누구누구는 저번에 받아갔잖아. 그것도 요번에 다 넣어갖고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감안해서 그런 느낌 가지면 돼요. 사전 증여 가산 상속인에 대한 거예요. 요거 더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나 과세가액 공제액이나 과세가액 불산임액은 빼게 돼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는 또 제외하는 거고요. 장례는 이후에 치르는 거니까 이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출발선이 되는 거를 구한다라고 느낌 가지면 되고요. 자, 실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가는 금액을 계산해서 요걸 갖고 한도를 구하는데 요거 구할 때도 보시면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데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거나 과세가액 공제액에 들어가거나 그죠? 채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가만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한도를 구하는 출발선 역시
빼기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뭐 설명드리자면 그런데 그래서 요걸 이해하고 막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간단한 기본 틀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면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긴 하나. 어쨌든 비과세도 빼고요. 비과세 되는 거. 국가에다 유증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가 줬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국가에 유증을 했다든가 국가에 했다든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빼는 게 맞겠죠. 어쨌든 돌아가신 날 현재 나눠 가질 거다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다음 배우자 법정 상속 분을 곱하게 돼 있는데 이때 만약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한도 높이기 위해서 혜택 많이 받으려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상속 포기한 자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때는 과표라고 하는 거 주의해 놓으세요. 표현은 이때 배우자 공제란 효과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래요. 취지는 그런데 어쨌든 과표를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표를 빼니까 이제 공제 받은 후에 금액을 빼니까 공제 효과가 좀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금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 한도 범위 내에서 이제 공제받을 금액을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는 게 되려면 요게 되려면 배우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간 거를 구한다. 자, 그래서 공제 요건은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 그 상속세 과표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게 이른바 결정 기간이죠. 6개월 내 신고와 9개월 내 결정하는 그때까지 분할 등기를 해야 돼요. 배우자가 가져갔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등록된 것을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등기한 다음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거. 분할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까지 못했다. 상속인이 뭐 정해지 않았다든가 또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송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이 분할 기한이라고 정해놓은 거에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는 또 연장해서 이때까지 하면 또 분할된 걸로 본다라고 돼 있는 게 있네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간 끄는 거니까 소송은 그 소송이 종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요게 그냥 다음 날이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이제 이때까지라도 분할 신고하면 분할해서 등기하고 신고하면 이렇게 해야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분할합니까? 그죠? 다 정한 다음에 분할하는 거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구나. 이때는 아까 결정 기간인 신고 기한 그죠? 6개월 따져서 그때까지 이제 분할 기한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6개월의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해준다. 이때까지 분할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신고 기한 이때 결정 기간 9개월이니 9개월 결정 기간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공제 최저는 말씀드렸다시피 5억만큼은 무조건 최소한 공제가 된다는 거고요. 신고액을 불문하고 공제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 공제에 관련된 얘기. 자, 우리가 인적 공제 꽤나 많은 양인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보시고요. 이것저것 이제 기본적인 뭐 약간 판단하세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그 한도 산식에 대한 것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 상속 재산가액에 대한 거는 꽃표시에서 달려 있던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추가로 알파로 한번 생각해서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분할 신고라는 거 철저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거기다 얹어서 다른 이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미 연장 섞어서 이렇게 한번 틀 잡아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는 게 마치고요. 다음 차시에 이어서는 이제 우리가 물적공제, 지금 인적공제를 봤고요. 물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기출문제 최근 나왔던 거 빼고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또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